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많이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코스피부터 보면 코스피는 1.33%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런데 종가가 조금 아쉬웠죠. 물론 장 초반에 너무 큰 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상승이 나온다, 솔직히 그것도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갭 상승보다는 천천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강한 갭 상승과 함께 출발을 했었지만 그래도 종가는 시가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무려 2.5%의 급등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카카오뱅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모처럼 하이닉스가 6%, 그리고 LG화학이 6%, 오늘은 정말 기술주와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졌었던 대표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고, 게임주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모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컨텐츠 쪽, 이쪽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왔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9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이었죠.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두 주체가 모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큰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이 무려 3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어요. 이걸 코스피로 환산해보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 정도의 매수 규모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죠. 반면에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오랜만에 정말 외국인을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카카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7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50만원을 돌파했던 삼성 SDI.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LNF, KB금융,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중 올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금액이 압도적이죠.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LNF,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중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새벽이 정말 중요한 하루였었죠. 바로 우리가 두 달 동안 많이 걱정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졌었던 3월 FMC 회의가 있었던 날이었고, 그 시점을 알고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P 500이 2.2%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고, 확실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지수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자, 나스닥은 무려 3.77%, 거의 4%에 가까운 급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지수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도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5%가 넘는 상승과 함께 어제는 그야말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는 3%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2.6%, 중국 상해지수도 2.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5%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일단은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했었던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월달 예상 폭 자체는 범위 내에서 나왔지만 또 올해는 6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또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1.9%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달에는 예상했던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말 수준만 본다면 다소 매파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크게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축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시장을 크게 돌려 세울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하여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정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와 함께 아시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하나의 모멘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나토 가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만큼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담이라는 것은 계속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그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주가의 급락 이건 한 번 정도 간헐적으로 크게 나올 수는 있어도 과거 2월달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오기에는 다소 시점상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MC 회의도 이제 발표가 되었고 또 전쟁 휴전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주가를 누르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주가의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늘 반짝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오늘 적게는 1%, 많게는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이 종목은 다소 상승폭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하이닉스 무려 6%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싸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슈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더 이상 플랫폼 기업 쪽에 대한 불확실한 재료보다는 이제는 나아질 수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업종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삼성 SDI도 2.8% 오늘의 LG화학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모두 상승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한 재료가 해소가 된 만큼 하루 반짝 상승이 아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오늘 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이쪽 업종도 오늘 강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재료를 살펴볼게요.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업종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은 구분을 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선익시스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직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MP 마찬가지로 27%, 넥스트 10%, 덱스터 11% 등등 대체적으로 큰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들은 사실 11월 달까지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계속해서 주가가 눌렸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좋은 재료와 함께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몇몇 종목들로 하여금 주가가 돌아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로봇 관련주들, 자,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유진 로봇 18%, 그리고 로보로보 8%, 에브리봇 6% 등등 로봇 관련주도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를 제가 몇 개 보여드렸죠. 다들 보면 시가 대비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즉 메타버스 관련주하고는 다르게 시가 대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난 12월 달과 1월 달 이 당시에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보로브를 한번 보세요. 별다른 조정이 없었죠. 그리고 에브리봇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진 로봇 이 종목만 일부 조정이 들어오긴 했었어도 메타버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재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내가 이런 재료와 모멘텀을 통해서 투자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시다면 저는 로봇보다는 메타버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로봇 관련주에 비해서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점 부담감, 이런 것들은 없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메타버스는 모두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다면 오히려 로봇 관련주는 시가 대비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측에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만큼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쪽은 한 번씩 관찰할 필요가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된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쪽 분야도 메타버스와 관련지어서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조금씩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동안 내가 이런 이슈 때문에 매수를 미뤘었다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2분기, 3분기를 향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눌렀던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